친구. 이 한마디에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친구는 10명의 형제보다 낫다고들 하지요. 내 남편, 내 자식에게도 차마 꺼내지 못할 속 깊은 비밀까지 모두 털어놓을 수 있는 영혼의 단짝 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친구가 있다고 저는 50년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이 어떻게 제 모든 것을 앗아갔는지 제 피눈물 섞인 후회와 고백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71살 박말순가명님의 사연입니다. 순자와 저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같은 역으로 나온 그야말로 50년 지기 중마고우였습니다. 가난하고 괄괄한 저와 달리 순자는 여리고 차분하고 늘 제 말을 들어주는 친구였습니다. 제가 시집살이에 호되게 당하던 날 밤 저를 몰래 불러내 포장마차에서 함께 울어준 것도 순자였고, 자식들 속 썩을 때 말순아 다 그런 거다라며 제 등을 두드려준 것도 순자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도 나는 당신보다 순자 말을 더 믿는다 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만큼 순자는 저에게 자매였고 엄마였고 또 다른 나였습니다. 순자는 저희 동네 부녀회에서 총무를 20년이나 맡을 만큼 신용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셈이 빠르고 어찌나 꼼꼼한지 그녀가 관리하는 돈은 10원 한 장 틀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자가 계를 짰을 때 동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돈을 맡기려 줄을 섰습니다. 순자씨가 하는 건데 은행보다 안전하지. 저 역시 순자가 하는 개를 3개나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갯돈을 타서 아들 대학 등록금도 보태고 딸 혼수도 장만했습니다. 순자는 제게 복덩이 같은 친구였습니다. 사건은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게 공무원으로 일했던 남편이 정년 퇴직을 하고 퇴직금 3억 원을 통장째로 제게 맡겼습니다. 당신 평생 고생했으니 이 돈으로 이제 노후 편히 보냅시다. 절대 사고 치지 말고. 그 3억 원은 제 평생 만져본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자니 이자가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때 순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너 정말 복 받았다. 마침 딱 맞춰서 내가 마지막 작품 하나를 준비했거든. 순자가 내민 것은 1년 만기짜리 상가계였습니다. 이게 강남에 새로 생기는 상가 분양권 계인데 1년만 묻어두면 이자만 1억이 붙어. 말순아, 남편 퇴직금 3억 거기 넣어. 내가 1년 뒤에 4억으로 만들어줄게. 이건 너니까 50년 지기 친구니까 내가 특별히 너한테만 주는 기회야. 1년에 1억이라니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가 좋은 게 있다는데. 남편은 평생 그렇게 화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 미쳤어. 그 3억은 우리 목숨줄이야. 친구, 순자씨, 나는 그 여자 못 믿어. 당장 안 된다고 해. 저는 오히려 제가 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순자를 뭘 안다고 막말이야. 당신은 평생 나한테 월급만 갖다 줬지. 순자처럼 내 속을 알아준 적 있어? 내가 이 돈으로 4억 만들어서 당신 코를 납작하게 해줄 거야. 저는 남편 몰래 도장을 파서 퇴직금 3억 원을 전부 순자에게 현금으로 가져다 주고 말았습니다. 순자는 제 손을 잡으며 잘 생각했다, 친구야. 그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드디어 1년이 지난 갯돈을 타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4억이 생긴다. 남편에게 어떻게 이 돈을 보여주며 으스댈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오후 2시가 되어도 순자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신호만 가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바쁜가? 다시 걸었습니다. 따르릉. 다시. 그리고 또다시. 오후 5시가 되었을 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로 제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린 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아니었습니다. 찾으시는 번호는 현재 없는 번호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앞치마를 두른 채로 순자의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비밀번호 1234를 제가 정해준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틀린 번호입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순자야. 오순자. 문 열어. 나 말순이야.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창문을 깼습니다. 깨진 유리창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세간도 그녀의 흔적은 그녀가 신었던 낡은 구두 한 짝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만 순자를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고 개에 들었던 동네 사람들 10여 명이 모두 순자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순자가 짠 상가개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은 제 돈 3억을 포함해 총 20억 원이 넘었습니다. 박말순, 내가 순자 믿으라고 했잖아. 내가 50년 친구라고 보증 섰잖아. 내 돈 내놔. 내가 대신 내놔. 저는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구, 돈, 집, 그리고 남편까지 모든 것을 단 하루 만에 다 잃었습니다. 남편은 제 뺨을 결혼 50년 만에 처음으로 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뺨을 때리고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단 한마디도 말을 섞지 않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70이 넘은 나이에 남편의 퇴직금을, 아니 저를 믿어준 사람들의 갯돈을 갚기 위해 식당 허드렛일부터 건물 청소일까지 다시 50년 전으로 돌아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순자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해외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난 뒤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어떻게 50년지기 친구가 그럴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녀는 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잘난 것 없었지만 저보다 더 좋은 남편을 만나 퇴직금 3억을 쥐고 있는 저를 50년간 질투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니까 특별히 주는 기회야. 그 말은 친구의 속삭임이 아니라 50년간 칼을 갈아온 악마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녀가 제게 앗아간 3억은 어쩌면 제가 50년간 그녀를 진짜 친구로 보지 않고 내 말 잘 듣는 동생쯤으로 은연중에 무시하고 또 자랑했던 그 오만함의 이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박말순님의 이야기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섭고도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돈 이야기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내 모든 것을, 내 목숨줄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저는 제 모든 것을 잃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단짝은 안녕하신지요? 혹시 그 친구에게 말 못할 돈이 얽혀있지는 않으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가슴 아픈 우정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함께 울고 함께 조심합시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 남은 인생을 응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진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부디 사람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